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과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정책연대를 선언해 익산시장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곧바로 조용식 예비후보 측은 야합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달 말로 운영이 중단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을 놓고 익산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어양점의 계속 운영을 위해 제시한 여러 대안에 대해 시의회가 반대만 일삼았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불법을 저지른 어양점 임원진에 시의회가 동조한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군산시에 6년 전 출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민간 배달앱의 거세 공세에 밀려 매출과 가맹 점수가 모두 감소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방송인 박명수를 홍보 모델로 앞세워 민간 플랫폼에 대항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익산 행복학교에서 초등학력 인정과정을 마친 어르신 12명이 처음으로 졸업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평균 나이 73세, 최고령 80세의 어르신들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최정호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와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정책 연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익산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행정가들이 하나로 뭉친 건데요. 곧바로 조용식 예비후보 측은 야합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와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정책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5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을 결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가 출신인 이들은 정치는 경쟁할 수 있어도 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병관 전 부지사님께서 그동안 준비해 오신 정책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와 행정 혁신 방향에 함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정책연대를 하면서 최 전 부지사의 7개 공약 중 일부는 최 예비 후보가 수용합니다. 수용된 공약은 보면 익산 성장배당 단계적 도입과 재생에너지를 기반한 햇빛배당 현실화, 원도심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 전략 추진 등 3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부지사는 자신이 불출마를 결정한 이후 다른 후보들로부터 연대 권유를 받았고 이 중 최 예비 후보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6.3 지방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연대를 하기로 했고 정책 연대가 현실화되자 곧바로 경쟁 후보의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조용식 예비 후보 측은 25일 익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책 연대는 야합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후보의 정책 연대 가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인지 이해관계에 따른 결합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연대를 보며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투기 논란과 권력 중심 정치의 야합이 과연 익산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전격적으로 이뤄진 최정호, 최병관 두 행정가의 정책 연대. 민주당 익산시장 선거 경선을 앞두고 경쟁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조국혁신당 이주현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을 통해 군산의 대전환을 위한 경제, 관광, 청렴 3대 혁신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늘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군산은 서서히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며 멈춘 군산의 판을 과감히 갈아엎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과 군산 국가산단에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4년 안에 기업 50곳 유치와 1조 원 투자 확보, 청년 창업 500팀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또 군산항 물동량 30% 확대와 물류기업 30개 이상 유치, 관광 일자리 3,000개 창출, 평균 관광 체류일 수 2.5일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수년 동안 최하위권인 군산시 청렴도 개선을 위해 시정 혁신을 핵심 가치로 청렴을 내걸었습니다. 나종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새만금을 군산의 제도약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나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와 연계한 AI 수소 로봇 산업 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2차 전지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군산을 첨단 전략산업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5대 핵심축 비전으로 민생경제, 기본복지 강화, 문화, 관광, 청년 정책, 지역 수비 선순환 구조도 제시했습니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이 군산 김제 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군산 발전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된 후보는 누구인가를 놓고 시민 앞에 서겠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일하며 검증된 역량과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와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 군산 조선소 MRO 전환 등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중앙당사에서 전북 도지사 후보군인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이원택 의원,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면접은 후보자별로 1분 자기소개와 5분가량의 질의응답으로 압축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자신의 위기 대응 능력과 리더십을 부각했고, 안호영은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집적화를 전면 내세웠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청년 주거 문제와 여성 인권 정책을 제시했고, 정헌율 익산시장은 특례를 활용해 14개 시군의 강점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면접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예비 경선에 돌입한 뒤 본경선을 거쳐 4월 20일까지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로 운영이 중단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을 놓고 익산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어양점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막무가내식으로 반대만 일삼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불법을 저지른 어양점 임원진에 시의회가 동조한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익산시의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 시장은 이달 말로 운영이 중단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과 관련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익산시의회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익산시는 직영과 위탁기관 공모 등 3가지 대안을 내놓으며 관련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익산시의회는 반대만을 일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행정적 대응 수단이 모두 봉쇄돼 어양점은 3월 1일부터 무기한 운영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어떻게든 문 닫는 걸 막기 위해서 가능한 대안을 계속 찾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능성까지 차단을 당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봉쇄가 당해서 이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정 시장은 현재의 어양점 임원진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자격 논란이 불거진 운영단체에 어양점을 다시 맡기는 것은 위법 소지가 명백한데도 익산시의회가 이들을 두둔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동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태도를 해왔기 때문에 누적돼서 지금 이번 한 번에 이게 폭발되는 겁니다. 그 정치인들이 책임을 망각하고 자기 일진의 보신만 챙기면은 우리 익산 시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양점 운영 중단을 놓고 익산시와 시의회 갈등 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익산시의회는 어양점 사태 해결을 위해 익산시의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 시장은 현 시점에서 태스크포스 구성은 불필요하다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의회가 지금 저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면피하려고 TF 제안했는데 우리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한편 익산시는 어양점에 출하하는 500여 농가를 위해 다른 로컬푸드 매장을 연계하고 주말 장터를 운영하는 한편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와 팜조아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오늘 도청에서 진행됐으며 팜조안은 증가하는 생산 물량과 유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익산 4산업단지에 10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생산 설비 증설에 나섭니다. 설비가 가동되면 신규 인력 3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팜조안은 익산 4산업단지에 36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선투입 분담금 납부 갈등에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지역주도형에 참여하는 군산시민발전과 김제시, 부안군 사업자에게 양수도 계약서 초안을 발송했습니다. 초안에는 인가 직후 영업일 10일 안에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새만금 솔라파워가 그동안 진행한 인허가 비용 등을 한 곳당 25억 7천만 원, 모두 7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자동 해지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인가 직후 영업일 10일 안에 거액을 납부하도록 한 조건은 부담이 크다며 기간 연장 등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기업 투자가 줄고 가동률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투자 협약은 지난 2022년 8,400억 원에서 2023년 8조 100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24년 9,100억 원, 지난해에는 6,9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입주 계약은 지난해 12월 기준 78건이지만 가동률은 40건에 그쳤습니다. 새만금청은 경제 환경과 기업 내부 사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시에 6년 전 출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민간 배달앱의 거세 공세에 밀려 매출과 가맹점 수가 모두 감소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방송인 박명수를 홍보 모델로 앞세워 민간 플랫폼에 대항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배달의 명수가 지난 2020년 군산시가 출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출시 첫 해 71억 9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이듬해 9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52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맹점 수도 2023년 1,788곳에서 현재 1,495곳으로 줄어들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홍보 부족과 민간 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민간 업체들은 쿠폰 제공과 이벤트성 무료 배달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문이 편리하고 인지도가 높다 보니 민간 앱이 전체 배달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명수를 배달의 명수 홍보 모델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강화에 나섰습니다. 박명수 씨의 높은 대중 인지도와 친근한 이미지가 브랜드 방향성과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저희 얘기하고 있거든요. 군산에 내려와서 한번 군산 알리는데 좀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달의 명수라는 이름과 박명수 씨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앞으로 광고나 디지털 콘텐츠, SNS 캠페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이용자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명수 씨를 통한 브랜딩은 배달의 명수 플랫폼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인지도가 상승하면 외부 유입이 늘고 주문량이 증가되고 가맹점 수익이 개선되어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배달의 명수의 얼굴이 된 개그맨 박명수.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 파이팅! KCN 뉴스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저탄소 농업인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신규 갱신 희망농가를 모집한 결과 650여 건이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원은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다음 달 20일 농진원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농가는 맞춤형 현장 지도와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저탄소 농산물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조리와 미용, 바리스타, 반려동물 관련 중장비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익산시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글을 몰라 병원에서 서류를 쓰지 못하고 은행 앞에서 눈물을 삼켰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익산 행복학교에서 초등학력 인정과정을 마친 어르신 12명이 처음으로 졸업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평균 나이 73세, 최고령 80세의 어르신들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졸업장을 손에 든 어르신들이 서로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학사모를 쓰고 졸업사진도 찍어봅니다. 25일 열린 익산 행복학교 졸업식 현장입니다. 졸업식에서는 초등학력 인정과정을 마친 평균 연령 73세의 어르신 12명이 첫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최고령 졸업생인 80세 백순자 어르신. 먹고 살기 바빠 학교를 포기했지만 이제는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났다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딜 가려면 옷을 보면은 저게 뭔가도 모르고 그게 제일로 힘들었고 은행에 돈 찾으려면 그게 제일로 힘들었고 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또 무엇을 떼려면 그때가 제일로 힘들었고 그랬습니다. 내 손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제일로 좋았습니다. 또 다른 최고령 졸업생인 이삼수 어르신은 처음으로 동창이 생긴 것이 가장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졸업했다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친구가 있잖아.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동창회도 해보자고. 우리도 해보자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졸업한 12명의 어르신들은 모두 중학교 과정으로 진학합니다. 익산 행복학교는 지난 2016년 학력 인정과정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초등과정 75명, 중학과정 2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행복학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의무교육이 미수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1대1 가정 방문 수업까지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교실을 떠나야 했던 세대. 첫 졸업장을 손에 쥔 어르신들은 배움에는 늦음이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최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독감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환자 1000명당 45.9명이 인플루엔자 증상 환자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보다 5배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층인 7에서 12세에서 인플루엔자 증상 비율은 1000명당 150.8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B형 바이러스 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빈집을 철거하면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1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을 자진 철거하면 한 채당 최대 4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철거 이후 3년 안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감면과 토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제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가축 8만 1000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 조치했습니다. 또 철새 도래지와 수변지역, 가금류 밀집 사육단지 등에도 소독 차량을 투입해 하루 2차례 이상 소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번 동절기 도내에서는 4건이 발생했고 전국에서는 48번째 확진 사례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장애인과 재활 환자를 위한 재활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전주예수병원 제2주차장 부지에 6월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와 2021년 권역재활병원 공모에 각각 선정된 이후
두 시설을 통합 설치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북권역 재활병원은 764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예수병원 제2주차장 부지에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모나용평가 체결한 고창 종합테마파크 민간투자 실시협약서, 대외비 문건이 외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문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경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양측 합의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하기로 명시한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군은 군의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대외비 문건임을 표시하고 문서 번호를 부여해 사본을 제출했지만 지난 14일 해당 사본의 사진이 언론에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고창군은 이번 문건 유출이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투자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25일 오전 11시 55분쯤 정읍 수성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들이마셔 어지럼증을 호소한 70대 주민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함라면 새마을분녀회가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개 마을 분녀회장이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반찬을 건네며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정서적 돌봄까지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옥산 농업협동조합이 2026년 병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산면 저소득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옥산면 가정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군산과 익산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 지역이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고는 최고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